안녕하십니까. 야구라는 거대한 드라마 속 숨겨진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채널, 기적 같은 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도 지나쳤던 그라운드 밖에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202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게 떠오른 태양 아래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다가올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저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새로운 라인업을 그리며 설렘에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모두가 축배를 드는 이 시점,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려낸 사나이.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상대 투수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던 안타 제조기, 바로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기적 같은 진실에서는 2026년 1월 현재 KBO 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바로 손아섭 선수의 FA 미아 위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통산 2, 입찰 안타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이 살아있는 전설이 왜 해가 바뀌도록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무적 웃지 신세로 남겨진 것일까요? 단순히 기량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구단들의 담합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며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스토브리그가 열리자마자 야구계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여급 선수들이 속속 새로운 유니폼을 입거나 원소속팀과 대박 계약을 터뜨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구단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열기 밖으로 밀려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상우, 김범수, 장성호, 김상수 등 쟁쟁한 이름들이 아직 새 둥지를 찾지 못한 채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손아섭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리그를 지배해온 타자입니다. 매년 150안타 이상을 밥 먹듯이 쳐내던 꾸준함의 대명사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1루까지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던 악바리 근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아직 계약을 안 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야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손아섭의 거치가 오리무중이다, 갈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의 전 소속팀인 한화 이글스와의 협상 테이블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팀의 레전드급 대우를 받는 베테랑이나 직전 시즌에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 빠르고 원만하게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한화와 손아섭의 기류는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뻔한 레퍼토리뿐입니다. 도대체 한화 이글스는 왜 손아섭이라는 카드를 쥐고도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손아섭 선수는 왜 자신을 증명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이 에이, 설마 손아섭인데 은퇴야 하겠어, 결국은 계약하겠지라고 낙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손아섭 선수에게 야구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계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연봉 협상의 줄다리기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화 이글스의 급변한 팀 전략,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로스터, 그리고 KBO의 FA 제도가 가진 구조적인 모순인 보상금 문제까지 모든 악재가 손아섭이라는 한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 한화가 우승을 노리며 야심차게 단행했던 트레이드가 오히려 지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의 선택이 2026년 현재 나비 효과가 되어 손아섭 선수의 퇴로를 막아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현금과 드래프트 지명권, 그리고 성적 부진이라는 결과표가 뒤엉키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넘어 구단 프런트의 계상이 속에 숨겨진 숫자의 의미를 해독할 것입니다. 왜 한화는 그를 잡지 않는지, 왜 다른 9개 구단은 침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기록의 사나이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프로 스포츠라는 비즈니스의 냉혈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58개의 안타를 치고도 단 하나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손아섭 선수의 미스터리,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치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프로스포츠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짐이 되고
새로운 영웅의 등장은 곧 누군가의 퇴장을 의미하곤 합니다. 손아섭 선수가 마주한 지금의 위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본의 논리와 효율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라운드의 비정한 생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화 이글스가 왜 그토록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화의 라인업에 불어닥친 거대한 지각 변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100억 사나이, 강백호의 등장과 굴러온 돌, 외국인 타자 페라자의 습격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의 최대 화두는 단연 한화 이글스의 광폭 행보였습니다. 우승에 목말랐던 한화는 지갑을 활짝 열어젖혔고 시장에 나온 최대어 강백호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무려 4년 총액 100억 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강백호 선수가 누구입니까? 두산 베어스 시절부터 리그를 호령하던 거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담장을 넘겨버리는 클러치 능력, 상대 투수의 길을 꺾어놓는 압도적인 스윙으로 천재 타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선수죠. 한화는 이 거액의 투자를 통해 중심 타선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윈나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강백호라는 거대한 태양이 한화의 라인업에 뜨면서 그 그림자는 고스란히 손아섭 선수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포지션 중복이라는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강백호 선수와 손아섭 선수, 두 선수 모두 타격 재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두 선수 모두 수비력에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익수 수비에서 보여준 좁은 수비 범위와 약한 송구 능력은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타격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은 선수들입니다. 즉, 두 선수 모두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은 지명타자 DH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 규칙은 엄격합니다. 한 경기에 지명타자는 단 한 명만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화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100억 원을 주고 데려온 강백호를 벤치에 앉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를 영입한 이유는 매 경기 타석에 세워 홈런을 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강백호를 수비수로 내보내자니 수비 불안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2026 시즌 한화의 주전 지명타자 자리는 사실상 강백호 선수의 차지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아섭 선수는 외야 글러브를 끼고 필드로 나가야 할까요? 여기서 또 다른 굴러온 돌, 외국인 타자 페라자가 등장합니다. 한화가 야심차게 영입한 요나단 페라자는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을 갖춘 그는 검증된 장타력뿐만 아니라 강한 어깨와 준수한 수비력을 갖춘 전문 우익수 자원입니다. 구단은 그에게 중심 타선과 우익수 수비를 동시에 맡기며 공수의 핵심 코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칠판에 한화 이글스의 예상 라인업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익수 자리에는 페라자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명타자 자리에는 100억의 사나이 강백호가 1순위로 이름을 올립니다. 좌익수와 중견수 자리 역시 기존에 젊고 발빠른 자원들이나 수비가 좋은 선수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포화 상태 속에서 손아섭 선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전이 아닌 벤치 멤버, 즉 백업 요원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돈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화는 이미 강백호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페라자에게도 상당한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셀러리 캡 연봉 총액 상한제의 존재하는 리그 환경 속에서 구단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구단이 백업 좌타자에게 수억 원의 연봉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장사입니다. 손아섭 선수가 대타 요원이나 부상 공백을 메우는 5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5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구단 경영진 입장에서는 결제 도장을 찍기 힘든 안건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젊은 투수를 육성하거나 2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에 가깝습니다. 그는 28개의 안타를 쳐낸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20년 가까이 팀의 1번, 2번 타순을 책임지며 밥상 차리기 출루와 해결사 역할을 동시에 해냈던 자존심 강한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릴 때 덕아웃에 앉아 후배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다가 경기 후반 승패가 기운 상황에서나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는 신세로 전락한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 선수의 프라이드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한화 구단은 이 딜레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가 없다. 당신에게 줄 돈도 역할도 마땅치 않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셈이죠. 손아섭 선수로서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원소속 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현실적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불안감이 겹쳐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손아섭인데 클래스는 영원하지 않나, 사말은 칠 수 있지 않나 라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타격 기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개인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우선이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최적의 포지션 분배와 자원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한화의 퍼즐판에는 손아섭이라는 조각을 끼워 넣을 자리가 물리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 빠진다는 속담을 씁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손아섭 선수는 한화의 원조 박힌 돌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합류한, 어떻게 보면 그 역시 이식된 돌이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기도 전에 더 거대하고 화려한 바위 강백호와 단단한 돌페라자이 굴러들어와 그를 밀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비극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한화 이글스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감정이나 의리보다는 승리와 효율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리그 최다 안타왕은 갈 곳을 잃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화 내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것만으로 그가 FA 에미야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려 할 때 그의 발목을 낚아채는 더 무시무시한 족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KBO 리그 특유의 기형적인 제도, FA 보상금 문제입니다. C등급이라는 꼬리표가 왜 그에게 구명조끼가 아닌 족쇄가 되었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셈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라는 좁은 문이 닫혔다면 다른 9개 구단의 문을 두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손아섭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라면 경험이 필요한 신생팀이나 타선 보강이 시급한 하위권 팀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카드가 아닐까요? 하지만 2026년 1월의 차가운 현실은 노우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길목에는 FA 보상금이라는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케이드에 붙은 가격표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은 KBO 리그의 FA 등급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B, 시세 등급으로 나뉘는 이 제도는 선수의 연봉과 나이, 구단 내 순위 등을 종합하여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A, B 등급은 영입하는 팀이 원소속 팀의 보상 선수 1명과 보상금을 줘야 하므로 이적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C 등급은 보상 선수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이 자유로운 편이죠. 그래서 많은 노장 선수가 전략적으로 C등급을 받기 위해 연봉 삭감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손아섭 선수는 이번 시장에 C등급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보상 선수도 안 줘도 되니 이적하기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갖는 착시입니다. 손아섭의 C등급은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받았던 고액 연봉에 있습니다. 규정상 C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 팀에 전년도 연봉의 1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2025년 시즌 연봉은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의 150%, 즉 숙배는 얼마입니까? 바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만약 어떤 구단이 손아섭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면 단순히 손아섭 선수 개인에게 줄 계약금과 연봉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화 이글스 구단 계좌로 꽂아줘야 할 현금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팀이 손아섭 선수의 경험을 높이 사서 연봉 3억 원의 1년 계약을 제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수에게 주는 돈은 3억 원이지만 구단이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총 비용은 3억 원 연봉 플러스 7억 5천만 원 보상금, 일총 10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0억 5천만 원. 프로야구단 운영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군 불펜 투수 서너 명의 연봉을 합친 금액일 수도 있고 잠재력 터진 젊은 신인 선수들의 계약금을 넉넉히 챙겨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선수 영입 시장에서는 수준급 용병을 데려올 수 있는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타 구단 단장들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냉철한 손익분기점 비이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불혹에 가까워지는 전성기가 꺾인 베테랑 외야수에게 10억 원이 넘는 총알을 쓰는 것이 맞는가? 그 10억 원을 2군 팜 시스템 육성에 쓰거나 더 젊고 빠른 선수를 트레이드해오는데 쓰는 게 낫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구단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논리입니다. 과거의 명성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프로구단은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효용성에 돈을 씁니다. 손아섭 선수가 최근 2년간 보여준 성적 하락세는 이러한 판단에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타율은 예전 같지 않고 장타력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앞서 언급했듯 수비 기여도는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결국 7억 5천만 원이라는 보상금은
손아섭 선수의 시장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낡았지만 성능은 쓸만한 중고차를 사려고 갔는데 차값보다 더 비싼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고 했을 때 구매자가 느끼는 당혹감과 비슷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이것이 손아섭 영입 전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싸늘하다 못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초반, 에이전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도 손아섭과 관련된 구체적인 영입 루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다 정도의 립서비스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구단이 이 7억 5천만 원 청구서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래도 고향팀인 롯데자이언츠나 은사님이 계신 팀에서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희망 섞인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 역시 세대교체의 기조를 확실히 했고 셀러리카 앱 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굳이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며 옛스타를 불러들일 명분이 없습니다. 다른 구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빌딩을 외치는 팀에게는 너무 늙었고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는 전력 상승 효과가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손아섭 선수는 게르그 지렉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취하기엔 대가가 너무 큰 존재. C등급 FA 제도가 저연봉 선수들에게는 이적의 날개가 되어주지만 고액 연봉을 받던 노장 선수들에게는 이토록 잔인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외로운 섬에 갇혀 있습니다. 한화라는 섬은 그를 밀어내려 하고 밖으로 나가는 다리는 보상금이라는 폭탄으로 끊겨 있습니다. 만약 이 보상금 조항이 없었다면 아마 벌써 서너 개 구단이 달려들어 경쟁을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연봉 3, 4억 원 정도의 그를 데려가 1, 2번 타자로 쓴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니까요. 하지만 플러스 7, 5억이라는 옵션이 붙는 순간 그 매력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자, 이제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그를 쓸 자리가 없고 타 구단은 그를 살 돈이 아깝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일까요? 선수가 자존심을 굽히고 헐값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은퇴를 선언하는 것.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나리오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양 구단이 합의하여 보상금 문제를 우회하는 묘수, 샌앤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마지막 탈출구마저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한화 이글스는 사인앤트레이드마저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작년 여름 NC 다이노스와의 거래 장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복잡한 셈법과 한화의 뼈아픈 실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상금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암초, 그리고 한화 이글스 내부의 포화 상태, 이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인앤트레이드, 사인앤트레이드입니다. 이는 FA 선수가 원 소속팀과 먼저 계약을 맺은 뒤 곧바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카드가 매력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이 7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 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망주나 드래프트 지명권을 원 소속팀에 넘겨주면 되니 현금 유동성에 민감한 구단들에게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손아섭은 뛸 팀을 찾아서 좋고 영입 구단은 보상금 부담을 덜어서 좋고 한화는 잉여 자원을 정리하며 유망주를 얻을 수 있으니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현재 야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인앤트레이드 논의조차 꽉 막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는 2026년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25년 여름에 있었던 한화와 NC의 거래, 그 과거의 유령이 여전히 한화 프런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작년 7월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한화 이글스는 시즌 중반 상위권 도약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기였죠. 한화는 베테랑의 경험과 타격 기술이 절실했고 당시 리빌딩 모드로 전환하던 NC 다이노스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것이 바로 손아섭 트레이드였습니다. 문제는 그때 오고 간 계산서입니다. 당시 한화는 손아섭을 데려오기 위해 NC의 현금 3억 원과 2026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내주었습니다. 프로야구단에게 3라운드 지명권은 결코 가벼운 카드가 아닙니다. 팀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유망주를 뽑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게다가 현금 3억 원까지 얹어주었으니 한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셈입니다. 반면 NC 다이노스의 입장에서 이 거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NC는 2025 시즌 손아섭의 연봉 5억 원 중 7월까지 지급해야 할 약 3억 원을 이미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NC는 상반기에 손아섭을 공짜로 쓴 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시즌 연봉 2억 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한화에 넘김으로써 재정적 여유를 확보했고 미래의 자산인 3라운드 지명권까지 챙겼습니다. NC 프런트는 앉아서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본 완벽한 남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화는 어땠습니까? 한화는 트레이드 비용 현금 3억 원, 3라운드 지명권에 더해 시즌 후반기 손아섭의 자녀 연봉 약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즉,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손아섭을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만약 손아섭 선수가 이적 후 맹타를 휘두르며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다면 이 비용은 우승 청구서로 기분 좋게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손아섭 선수는 기대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팀 성적 역시 드라마틱한 반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사인앤트레이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딜레마입니다. 본전 생각이라고 하죠. 경제학 용어로는 매몰 비용성 코스트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한화 이글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불과 6개월 전에 3라운드 지명권과 수억 원을 주고 데려온 선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혹은 헐값에 내보내는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한화 같아 구단과 사인앤트레이드를 추진한다면 한화는 최소한 작년에 잃어버린 3라운드 지명권 수준의 대가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3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왔으니 다시 보낼 때도 그 정도는 받아야 장부가 맞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구단 운영의 연속성과 명분을 생각하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작년 7월의 손아섭과 2026년 1월의 손아섭은 가치가 다릅니다. 반년 더 나이를 먹었고 성적 하락세는 뚜렷해졌으며 FA 자격을 얻어 몸값이 다시 책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 구단 단장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전성기가 지난 선수, 그것도 수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명타자 요원을 데려오기 위해 3라운드 지명권을 내놓으라고 7억 5천만 원 보상금보다는 싸지만 우리 팀 미래를 팔 정도의 가치는 없다. 협상의 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화는 본전을 회수하고 싶어하고 상대팀은 헐값세를 들어 5라운드 이하 지명권이나 2군급 선수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한화가 눈 딱 감고 낮은 단계의 지명권 원 6라운드를 받고 손아섭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곧 우리의 작년 7월 트레이드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3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와서 5라운드 픽을 받고 파는 행위는 구단 경영 평가에서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런트의 자존심,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조직의 관성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보상금 규정이 1차 관문이라면 한화가 스스로 만들어낸 본전 회수의 덫이 2차 관문이 되어 손아섭 선수의 퇴로를 2중 3중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인앤트레이드 역시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가 파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그를 놓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혹은 타 구단이 갑자기 손아섭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높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이 교착 상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 출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설적인 타자는 유니폼조차 입지 못한 채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에 영리했던 엑시트 전략과 한화 이글스의 뼈아픈 고점 매수가 빚어낸 이 비극적인 나비 효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팬들의 목소리, 그리고 손아섭 선수 본인의 결단뿐입니다. 과연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는 야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손아섭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그 뜨거운 반응과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1월 KBO 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손아섭 FA 미아 사태의 전말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급격한 전력 재편, 강백호와 페라자라는 거물급 경쟁자들의 등장, 7억 5천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상금 장벽, 그리고 구단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린 트레이드 계산서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안타 제조기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야구라는 세계가 효율과 성적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비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허점이 어떻게 베테랑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년 가까이 그라운드에 땀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이 68개의 안타를 만들어낸 레전드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강제 은퇴의 기로에 섰다는 사실은 많은 야구 팬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한화 이글스 프런트의 모순적인 행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 필요하다며 삼고 초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리가 없으니 나가라는 식의 태도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선수의 앞길을 터주기는커녕 지난 트레이드의 손익계산에 매몰되어 사인앤트레이드마저 주저하는 모습은 대승적 차원의 구단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냉정한 현실론을 펼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프로는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곳이며 에이징 커브 노화에 따른 기량 저하가 뚜렷한 선수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100억 원의 투자가 들어간 강백호와 미래 가치가 풍부한 유망주들 사이에서 손아섭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논쟁의 가장 뜨거운 지점은 바로 KBO의 FA 제도, 특히 C등급 보상 규정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연봉 선수들의 이적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C등급이 고액 연봉을 받던 베테랑들에게는 오히려 취업 제한 조치나 다름없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모순, 이 제도적 결함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3의 손아섭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야구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관련 기사 댓글창은 이 문제로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팬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분석하며 성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한화 프런트 진짜 일 못하네. 작년에 우승하겠다고 3라운드 지명권까지 주고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강백호 샀으니까 필요 없다고. 이게 무슨 먹튀 운영이냐. 선수가 물건도 아니고 너무 소모품 취급한다. 솔직히 냉정해집시다. 손아섭 선수 대단한 건 맞지만 작년 후반기 성적 봤잖아요. 수비도 안 되고 발도 느려졌는데 누가 보상금 5억 주고 데려갑니까? 본인이 연봉 대폭 깎고 백이종군하든지 아니면 은퇴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KBO 행정 수준 알만하다. C등급이면 보상 선수 없어서 이적 쉬워야 하는 거 아님. 보상금을 연봉 150%나 때리니까 늙은 선수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잖아. 이딴 제도는 당장 없애야 함. 와, NC 다이노스 단장 머리 진짜 좋네. 작년에 손아섭 고점일 때 딱 팔아서 현금 3억 챙기고 지명권 챙기고 연봉도 아끼고 한화는 그 똥 치우느라 지금 진땀 빼는 거고. 이게 구단 운영의 차이다. 롯데 팬으로서 피눈물 납니다. 우리 오빠 부산에서 영국 열번 됐어야 할 선수인데 타지 가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거 보니 가슴이 찢어지네요. 차라리 롯데가 최저 연봉으로라도 데려와서 은퇴식이라도 열어줬으면 사인앤트레이드 안 해주는 건 한화가 진짜 쪼잔한 거임. 지명권 3라운드 날린 거 아깝겠지. 근데 그거 회수하겠다고 선수 앞길 막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FA가 한화 오고 싶어 하겠냐.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풀어줘라. 강백호 100억, 프라자 영입. 한화가 돈을 쓴 건 맞는데 전략이 없는 돈 지랄 같음. 포지션 중복 생각 안 하고 일단 지르고 보니까 멀쩡한 레전드 하나가 바보 되잖아. 교통정리도 능력이다. 안타 제조기의 말년이 너무 초라하다. 600개 칠 때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결국 자본주의 논리 앞에서는 기록이고 뭐고 없구나. 씁쓸한 현실이다. 댓글에서 보시듯 여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화 구단의 무계획적인 영입과 선수 대우에 대한 비판, 프로 세계의 냉혹한 실력 지상주의에 대한 긍정,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FA 제도에 대한 성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견의 기저에는 KBO 리그의 역사를 써내려간 대타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손아섭 선수와 한화 이글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구단이 제시하는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며 생존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화가 대승적인 결단으로 조건 없는 방출이나 낮은 대가의 트레이드를 허용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번 겨울에 안타왕의 쓸쓸한 은퇴 선언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말이 나더라도 상처뿐인 엔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믿고 싶습니다.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안타를 만들어내던 그의 방망이처럼 이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갈 텍사스 안타 같은 묘수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적 같은 진실은 손아섭 선수의 거취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손아섭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 야구의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야구계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적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